자,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6의 2분의 1승. 그러면 이건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6은 2의 4승이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2승. 그런데 이건 2의 1승이랑 같으니까 정답은 2가 되죠. 자, 여기에서 사용된 개념은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2의 m승에다가 n승 곱하면 지수승 씌우면 전체 둘 곱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로 넘어갔던 건 2의 m 더하기 2의 곱하기 2의 n 했으면 이 둘을 더하는 거죠.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 차집합 B가 A와 9라고 하죠. 그러면 A에서 집 빼면 그냥 A에 있는 원소 3, 5, 7, 9에서 B에 있는 원소 3하고 7을 제외하면 이게 A 차집합 B죠. 얘가 5하고 9다. 그러니까 A는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 분자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는 차수 비교를 해볼 겁니다. 차수 비교를 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거 발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이거 개수비,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둘 다 n의 제곱으로 2차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2분의 6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3이겠네요. 자, 그림은 함수 f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f4는 4가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1. f4는 1인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합성함수는 f2니까 일단 f2를 구해보면 f2는 2는 3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f3은 4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f 합성 f2는 요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4 하면 3번이 정답입니다.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째 항은 4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겠죠. 그런데 A10 빼기 A7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뺐더니 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A10 A7을 4 플러스 9D 마이너스 4 플러스 6D 라고 쓰면 얘가 3D가 되고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2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4는 첫째 항 더하기 3D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 플러스 x의 7승의 전개식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려면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nc 0에 a를 0개, b를 n개. 그 다음에 nc 1에 a를 1개, 그 다음에 b를 n-1개.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ncn a를 n개, b를 0개 뽑은 것만큼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일반항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보통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의 r승, b의 n-r승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1 플러스 x의 7승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개 중에서 4개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4개 뽑을 거고 1을 3개 뽑을 겁니다. 그래서 x 4승의 개수 x4의 개수는 7C4네요. 7C4는 7C3하고 똑같으니까 7, 6, 5. 그래서 약분하면 35. 그래서 개수는 35가 되겠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니까 얘가 말하는 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면 2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f의 1 플러스니까 1의 우극한, 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선 1로 가까이 가고 있죠. 얘가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2에서 1 빼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 배반이라고 합니다. 자,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했더니 얘가 공집합이랍니다. 그럼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A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 뒤에 주어진 게 A의 여집합하고 B의 위치를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얘기는 B에서 A를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B하고 A의 교집합을 뺀 게 되니까 앞에서 여기 포함이라고 하면 이때 교집합은 A 교집합 B 하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A 나오죠. 그래서 이게 PB에서 BA를 뺀 게 될 거고요. 그러면 PB-PA는 앞에서 3분의 1로 주어져 있죠. 이 값이 문제에서 6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PB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가 6분의 3 하면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극대값이 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3차 함수죠. 3차 함수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양은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고 있거나 0을 찍는 경우 이 세 가지 정도 나올 텐데, 뭐 극대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저 값을 찾으려면 일단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묶으면 이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x가 1일 때 극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7이 나와야 되겠죠. 이 값이 7이다. 그러면 a는 5 해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3분의 1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부분이 주어진 부분 x값에서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부터 a까지 이 잘린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전체 부분, 사다리꼴 넓이 전체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넓이가 확률이니까 확률의 전체 합은 1이죠. 그러면 이게 0부터 2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아랫변 더하기 윗변은 a에서 3분의 1을 뺀 거와 같고요. 그 다음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x값이 갖는 전체 범위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8분의 3이니까 이 앞에 부분 a 플러스 3분의 5가 나와야 되는 값이 3분의 8, 저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a가 3분의 5가 넘어가면 a는 1. 그러면 이제 a의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저 부분 넓이, 그냥 사각형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3분의 1부터 1까지의 넓이는 아랫변 3분의 1에서 3분의 1 뺀 거 곱하기 높이까지. 자,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4분의 3 곱한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우리가 뭐 이런 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자, 이게 성립하려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을 말하는데, 이때 이 x 값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저 x 값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not p이면 q이다가 성립해야 되니까 p의 여집합,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q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죠. 조건 p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바로 not p를 구하죠.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가 구간을 구하기도 좀 편하죠. 그러니까 not p는 플러스 3의 0 이하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x-1, x-3. 그러면 p는 1 이상 3 이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그냥 x가 a 이하. 자, 그럼 이제 수직선에 그려보면 q는 p는 고정이니까 p를 먼저 1부터 3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not p, p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p의 여집합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q에 들어가려면 a라는 값은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서 왼쪽으로 뻗어나갈 거니까 a는 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는 3을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거고요. 항상 이런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a가 a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수 a의 최소값은 그대로 3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느 말에 수학하는 수박의 무게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4인 정균포를 따를 때 모평균을 모르니까 모평균을 추정할 겁니다. 자,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는 일단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의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빼고 표본 평균의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더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k 값은 표준 정규 분포 z가 k 이하일 확률이 100분의 알파. 이때 이 알파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결정되니까 문제에 주어지는 저 숫자들, 문제에 주어지는 값들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를 파악해 보면 되는데, 일단 모평균은 모르는 값이고 표준 편차가 1.4인데 이건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9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n이 49다. 이랬을 때 신뢰도를 쭉 대입해 보면 신뢰도가 95%니까 k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듯이 여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100분의 95, 0.95가 되면 되는데 그 값이 1.96이라고 여기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값 신뢰 구간에서 이하가 되는 저 값이 7.99인데 이걸 구한 방법이 x바 표본 평균에다가 k 1.96을 곱하기 여기 더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루트 n이 49였으니까 7분의 1.4. 이거 그냥 10분의 2, 0.2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면 양변에 일단 1000을 곱하죠. 1000을 곱하면 여기는 7992가 되고 1000x 바 플러스 192 곱하기 2니까 얘는 392죠. 그래서 넘어가면 392를 빼버리면 0067. 그럼 7600이 1000x 바니까 x 바는 7.6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값은 요 왼쪽에 a 값은 이상이 되는 이 부분이 a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는 x바에다가 1.96 곱하기 0.2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곱하면 얘가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갈 거고 392에다가 소수점 세 자리니까 0.392. 그래서 둘을 여기 빼줘야 되겠네요. 왼쪽 값이니까 빼기가 돼야 되고요. 그럼 7.6에서 0.392 빼면 7.208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2이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과 같은 그런 식이 아니니까 일단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항이 2니까 A1은 2고요. 그 다음에 A2는 일단 A2가 되려면 N에 1을 넣어야 되죠. 그럼 1은 홀수니까 위에 있는 식에 넣어줘야 됩니다. 2-3 곱하기 2분의 2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A3은 그럼 여기다 N은 2 넣은 거죠. 그럼 짝수인 거니까 아래 식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식에다가 1을 더하니까 그냥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n에다가 3 대입할 거니까 홀수죠.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 2분의 1이다. 그러면 분모가 2분의 3이니까 빼면 2분의 1분의 2분의 1 하면 그냥 1 나오네요. 그 다음에 A5는 n에다 4 대입한 거죠. 더하면 짝수 2. 그러면 여기 다시 요 부분이 요 쪽에다가 쓰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4개씩 1, 2, 3, 4가 한 뭉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2가 나왔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n에다가 5 대입해서 계산하면 A6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첫째 항부터 A40, 40번째 항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A1부터 A3, A4 이 값이 전체 10번 나온다는 얘기죠. 4개씩 10번 반복되면 40개 되니까. 근데 요 한 뭉치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면 3이 나올 거고요. 결국에 이 값은 3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fx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쓰면 1부터 x까지 이거 f't라고 적어주면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는 위하고 아래하고 같아지도록 적분 구간이 위하고 아래하고 같아지도록 x값을 대입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 줍니다. 자, 그럼 1번은 1부터 x까지니까 x에다가 1 대입하죠. 그러면 좌변은 0 나올 거고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러면 그냥 a가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좌변 미분하면 이렇게 a부터 x까지 ft, dt를 전체를 미분해주면 t의 자리에 이 미지수가 들어가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위에도 미분을 해주면 좌변은 f'x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우변은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인데 a가 1이니까 2x가 되겠죠. 그래서 f'a의 값은 f'1이고요. 이게 3 플러스 2는 5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 로그 n의 2 자, 5 로그 n의 2가 자연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n의 값을 다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요 5를 지수로 올리면 로그 n의 2의 5승이 k 이때 k가 자연수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n의 k승이 2분의 5가 될 거고 n은 2의 k분의 5승이 될 겁니다. 이때 k가 자연수고 n도 2 이상의 자연수죠. 그러면은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일단 후보는 k는 1부터 5까지. 그러면 이 각각 n은 k가 1일 땐 2의 5승, 그 다음에 2일 때는 안 되네요. 3일 때도 안 되고 4일 때도 안 되고 5일 때는 1. 그러면 그냥 이 값은 2.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 두 개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n이 가능한 건 32하고 2 해서 2를 더하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은 34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2의 k분의 5승에서 이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k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5의 약수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k분의 5가 이 수가 자연수가 나와야, 그래야 2의 지수승 했을 때 그 값이 n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도형이 주어져 있는 등비급수 문제인데, 먼저 주어진 길이를 한번 문제에서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도형에서 길이를 찾아주면 되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5A1 반지름이 4고요. 그 다음에 5B1이 여기가 4루트 3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자, 그럼 이제 색칠한 부분 쭉 갈 거니까 일단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등비급수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등비급수 문제 구하려면 알아야 될 게 얘가 1-r분의 a로 수렴하니까 첫째 항의 공비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째 항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이렇게 문제에 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의 부채꼴에 만나는 부분하고 교점이 생기면 이 두 부분을 이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교점에서 수선의 반을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 이게 다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루트 3으로 모두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루트 3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x고, 그러면 여기가 4-x. 자, 그렇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마찬가지 루트 3의 4-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 삼각형이 따로 떼놓고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빗변이 4고요. 밑변이 x고, 요 높이가 루트 3의 4-x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빗변의 제곱은 16은 x제곱에다가 3의 4-x의 제곱을 더한 거. 그러면 이 값이 4, 4, 16, 48 마이너스 8x, 83, 24x 플러스 3x 제곱. 자,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 전체를 4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16이 넘어오면 32 되죠. 그러면 플러스 8. 그럼 x는 2하고 4. x는 2이거나 4인데 저기에서 우리가 잡았던 저 x의 길이는 4가 될 수는 없죠. 4가 되면 5a1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지울 거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요 길이가 4,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대 1대 루트 3이 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각도가 60도니까 이쪽도 60도.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을 구하기가 좀 수월해졌죠. 각도를 알았으니까. 자, 이쪽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될 건데 여기가 정삼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고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가 3분의 8파이.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a가 16. 그러면 4 루트 3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 넓이 구하려면 위에 부분은 저 삼각형에서 부채꼴 빼죠. 어떤 삼각형이냐면 요 삼각형, 여기 요렇게 된 삼각형에서 제외해야 될 부채꼴이 요렇게, 이 부채꼴을 제외해 줍시다.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처음에 주어져 있듯이 4루트 3이죠. 좀 위로 좀 올려가지고 밑에다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 3에다가 우리가 구한 x 2 곱하고 2분의 1한 요 4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가 4파이에다가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30도 하면 4로 나누면 3분의 4파이. 자,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 이렇게 생긴 저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 4루트 3에다가 3분의 4파이를 빼준 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죠. 첫째 항은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4루트 3 더하기 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하니까 지워지고 첫째 항은 3분의 4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3분의 4파이 나오는데 공비 구해야 되는데, 공비는 쉽게 주어져 있는 게 첫 번째 배경이 됐던 요 OB1의 길이가 4루트 3이고요. 그 다음 OB2의 길이가 4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경하고 두 번째 배경이 길이의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 b가 4루트 3대 4. 그러면 이게 1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길이의 b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제곱하면 넓이의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인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이거 두 번째 항을 구할 때 저 두 번째 넓이를 구해서 넓이를 비교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배경이 됐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이 되는 부분의 길이의 b를 구한 다음에 제곱하면 이 첫 번째 넓이보다 두 번째 넓이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작아지고 있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분의 2분의 3분의 4파이. 그러면 정답은 2파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가 가나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fx는 fx-3 플러스 4다. 자, 이거를 해석해 보면 fx는 이 식이 f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 다음에 그 값에 4를 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를 대략적으로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모양이다. 그러면 이 함수는 fx는 fx를 3만큼 평행 이동해서 4만큼 더해준 거. 그러니까 이 값이 4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또 4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3만큼 늘어날 때마다 높이가 4만큼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걸 0부터 6까지 적분했더니 그 값이 0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fx의 모양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 0부터 6까지 적분했을 때 요 3만큼씩 뭐 끊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정적분한 값 이 넓이하고 요 넓이가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6부터 9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자른 다음 요만큼 4만큼 위로 증가한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 이게 4만큼씩 위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가로가 3, 세로가 4인 이 박스에서 이 박스를 계속 만들어 놓고 보면 0부터 3까지는 이 박스에서 함수가 지나가는 윗부분의 넓이를 말했고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는 똑같은 모양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박스를 정확히 2등분한 부분이 이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6이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도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4만큼 증가한 부분은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니까 넓이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18,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요 fx는 fx-3 플러스 4 저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를 볼 때 조금 헷갈리면 저거를 그냥 대입한 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fx-3을 요 fx의 평행이동으로 보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자, 물론 이게 답은 아니었죠. 이거는 정적분 값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하고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원점을 출발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면 끝난다는 얘기는 앞면이나 뒷면이 일단 3번 나오면 종료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뭐 할 때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조건부 확률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 분의 a좌표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y좌표가 3이 되었을 때 y좌표는 3이면서 x좌표가 1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3이라는 건 첫 번째 뒤가 그냥 3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이 한 번 나오고 뒤가 3번 나왔을 수도 있고 앞이 2번에 뒤가 3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가 연속으로 3번 나올 확률이 3C3의 2분의 1의 3승. 그 다음에 앞이 한 번 나오고 뒤가 3번 나왔는데 뒤가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여기서는 앞이 한 번, 그 다음에 뒤가 2번 순서는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뒤가 나와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C1의 2분의 1의 3승.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에 뒤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그러면 얘가 16분의 3.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앞이 2번에 뒤가 2번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에 뒤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이 2번 나오고 뒤가 2번이니까 4C2의 2분의 1의 4승이다. 그 다음에 뒤가 한 번 나오면 2분의 1. 그러면 얘가 32의 4, 3, 6. 요것도 16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방률에서 분모에 와야 될 건 저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자, 8분의 1은 16분의 2로 쓰죠. 어차피 계산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 와야 될 거는 전체 중에, 전체라는 건 뒤가 3번, y가 3번 나와서 y좌표가 3이 됐다고. 그 경우 중에 x좌표가 1인 경우. 그러니까 16분의 3이 분자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8분의 3,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건 PB분의 PA 교집합 B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시행,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뭐 주사위나 동전 같은 게 있고요. 그랬을 때 n회 시행에서 사건이 r번 일어날 거고 그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ncr의 p의 r승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n-r승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식으로 보여주고 그걸 이해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는 건데 일단 문제를 쭉 살펴보죠. 그다음 x가 1, 2, 3, 4, 5, 6인데 f는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이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먼저 함수 f의 치역을 a라고 하고 f 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na가 6이다 라고 하는 거는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x 하나당 y 하나로 대응된 거니까 이걸 합성하더라도 원소의 개수, 치역은 6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1대1 대응이면 f 합성 f도 1대1 대응일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도 6개일 거다. 그러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f의 치역이 4개 이하면 그러면 합성을 하더라도 치역이 4개 이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외하고 결국에 합성함수 이전에 함수 f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개수가 5개인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f의 치역과 합성함수의 치역이 같게 되는 경우만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의 치역이 5개가 되는 경우는 원래 공역은 총 6개였죠. 그러니까 6개 중에 5개를 뽑는 경우의 수 총 6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선택한 집합 A 6개 중에 5개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1, 2, 3, 4, 5다. 그러면 이 A에 속해 있지 않은 원소를 K라고 합시다. 그럼 K는 6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그랬을 때 NA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는 5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X가 1, 2, 3, 4, 5, 6인데 또 1, 2, 3, 4, 5, 6으로 보낼 거고요. 이때 1번 과정에서 1, 2, 3, 4, 5, 6을 1, 2, 3, 4, 5 5개를 선택했다고 보죠. 이런 경우에 FK라는 건 여기서 K가 6이니까 이 6이 갈 수 있는 건 1, 2, 3, 4, 5 총 5개가 되겠죠. 그래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5개다. 자, 그랬을 때 자, 1에서 선택한 A 집합 여기선 1, 2, 3, 4, 5일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선택한 FK 그러면 KF6을 그냥 임의로 3으로 보내보죠. 자, 그랬을 때 FK는 A에 속해 있죠. 당연히 1, 2, 3, 4, 5 중에 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랑 B랑 같아야 되니까 FA1과 A2, A3, A4, A5가 전부 다 이렇게 5가지로 서로 다른 값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 FK가 어떤 값으로 갈 건가는 상관없이 FA1, FA2, FA3, FA4, FA5가 서로 다 다른 값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합 A에서 집합 A로 1대1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든 거에선 1, 2, 3, 4, 5가 그냥 1, 2, 3, 4, 5로는 어쨌거나 다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그럼 F6이 3으로 갔으니까 1, 2, 3, 4, 5는 3으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합성함수 이전에 그냥 F의 치역은 5개가 되는데 합성을 했을 때는 정의역이 1, 2, 4, 5 이렇게 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1, 2, 4, 5가 마찬가지로 3으로 대응시키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F6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이 FK가 어느 값으로 가는지 상관없이 1, 2, 3, 4, 5는 1, 2, 3, 4, 5에 다 대응되어야 하고요. 그때의 경우의 수가 5팩이 되겠죠. 자, 그럼 가나다에 알맞은 수 P는 6, Q는 5, 그다음 5팩은 120이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131,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x-1분의 k 플러스 3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k는 0부터 3까지 변하는 값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k 값이 커지면 저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고 작아지면 가까워지고 뭐 요런 기능을 하겠죠. k 값은. 그리고 점근선은 x는 1, y는 3입니다. 그림도 다 주어져 있네요. 자, 이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과 b를 지난 직선 1,3을 지나면서 b는 요 y절편이네요. y절편이 x에 0 대입한 거니까 x에 0 대입하면 3-k 0,3-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x축과의 교점. 그러면은 저 값이 y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의 좌표를 구해보면 0은 x-1분의 k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k.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k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3분의 k,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b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1,3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쭉 통과했을 때 이쪽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은 거네요. 그 다음에 P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지수 좌표를 다 찍어보죠. 자, B에서 요 점근선의 교점까지 X좌표는 1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3-K니까 요거는 K만큼 증가한 거네요. 그러니까 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P까지 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가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리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나오면 이 대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B하고 P는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일 거니까 P의 좌표가 1에다가 1 더한 거 2, 그 다음에 3에다가 K 더한 거 3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P에서 Q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Q는 2,0.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의 좌표는 다 찍은 것 같네요. 그러면 보기 한번 보죠. K가 1일 때 P의 좌표. K가 1이면 P는 2,4 맞죠? 우리가 2,3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K가 0부터 3 사이에 있는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AB의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 합이 0이다. 그럼 둘을 구해봐야죠. AB의 기울기부터 먼저 A는 1-3분의 K, 0이고 그 다음에 B는 0,3-K니까 기울기 여기에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 B에서 A로 보내죠. B에서 A를 보내면 1-3분의 K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3-K만큼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K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면 3-K분의 3-K의 마이너스 그럼 이 값이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나오네요. 요 약분 될 거니까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AP의 기울기 A하고 P하고 그러면 A좌표가 똑같이 1-3분의 K, 0. 그 다음에 2,3 플러스 K. 자, 이것도 기울기를 구해보면 A에서 P로 보낼 때 X의 증가량은 2에다가 1-3분의 K 뺀 거고요.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3 플러스 K. 자,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3분의 K니까 3 플러스 K. 그리고 요게 3 플러스 K다. 약분되면 3. 둘을 더하면 그대로 0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사각형 PBAQ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그러면 이거를 저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쭉 식으로 나타내 보자. 우리가 이미 푼 건 좀 지우고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PBAQ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잡읍시다. 사각형 PBOQ 요 사다리꼴에서 사각형 PBAQ 아니죠. 삼각형 AOB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되죠.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요렇게 빼주면 일단 사다리꼴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OB의 길이는 3-K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3 플러스 K 곱하기 사다리꼴 높이는 OQ의 길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 약분되고 지워질 거 지워지면 얘는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OA의 길이가 1-3분의 K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요 값이 3분의 3-K의 제곱 곱하기 2니까 분모가 6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PBAQ의 넓이가 6-6분의 3-K의 제곱이 되는 건데 얘가 자연수랍니다.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3-K의 제곱 이 수가 6의 배수가 돼야 되죠. 저게 6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K의 범위는 0부터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일단 3-K의 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3 사이 있으면 6보다 크고 9보다는 작겠네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6분이 없고요. 그러면 3-K의 제곱이 6이니까 3-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에 K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런데 K 값이 0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K는 3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저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BP의 기울기죠. 근데 BP의 기울기는 x좌표의 증가량이 2,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 빼면 3 플러스 k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 2k 되겠죠? 그럼 k다. 자, 그러면 이때 k가 그냥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요. 이 값이 0하고 1 사이냐 이거 보면 되는데 루트 6은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죠? 요 값은 2점 몇입니다. 3에서 2점 몇 빼니까 0점 몇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기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저겁니다. 저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연속이다. 자, 그리고 가조건을 봤더니 fx하고 gx하고 곱했더니 x에 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fx는 주어지기를 3차 함수입니다.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값이죠. 그런데 gx를 곱했는데 2차가 나왔다? 그럼 얘가 분수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분수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면 gx의 조건은 분모에 어떤 식이 나올 텐데 이 식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hx분의 뭐라고 쓰면 hx는 0이 될 수 없어야 합니다. 저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f 알파는 0인 알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일단 g0은 1이고요. 그 다음에 fx하고 gx하고 곱했더니 x 플러스 3이 되었다. 그리고 나 조건에 g0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대입해 보면 f0 곱하기 g0은 0이다. 그러니까 f0은 0이죠. 자, 그래서 fx를 일단 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쓰고 대입해 보면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gx를 곱했더니 x에 x 플러스 3이다. 자, 그럼 이제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x가 0이 아닌 경우에 요 x를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g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3. 그리고 이때 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얘가 2차 함수니까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분모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gx가 모든 x값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이 되는 거 말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보죠. 그러면 이 값이 g0하고 같을 건데 요게 b분의 3이 될 겁니다. 이 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b는 1이다. 그래서 b가 1이면 요 판별식에서 a 제곱이 12보다 작다는 식을 하나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fx가 주어져 있고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에다가 b 대신에 3 대입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 fx가 x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고 a제곱은 12보다 작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조건이 더 있었죠. f1이 자연수다. 그러면 f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3이니까 요 값이 4 플러스 a입니다. 그러면 a제곱이 12보다 작으면서 4 플러스 a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고 0도 되고 1, 2, 3 다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g2의 최소값 그러면 g2는 아까 저기 gx에다가 0이 아닌 부분 자, 요 0이 아닌 부분 여기다가 2를 대입할 수 있고 2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그러니까 2 플러스 3이죠. 그럼 7 플러스 2a분의 5. 자, 이랬을 때 요 a 값 6개 중에 대입해서 gx가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한 커야 되죠. 그러면 a가 3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요게 3 대입하면 13분의 5 해서 여기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6p2와 6c2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npr 구하면 팩토리얼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 ncr은 n-r팩의 r팩분의 n팩이라고 쓰긴 하는데 사실 계산할 때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6p2다. 그러면 6부터 작은 수씩 하나씩 내려가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몇 개? 2개만큼만 써라.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은 다 날아가고요. 그냥 6 곱하기 5 해서 정답은 그냥 30. 그 다음에 6c2는 이건 마찬가지로 위에는 6 곱하기 5 6p2가 들어가고 밑에는 2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게 15니까 30-15 해서 15가 정답이 되겠죠. 자, fx가 x의 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일 때 f'2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f'x 구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6x 그러니까 f'2는 x에 2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8차 32 마이너스 12 하면 20으로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인데 ax의 n승 요걸 미분해주면 n이 밑으로 내려가서 개수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까지 다 계산해주면 됩니다. 첫째 항이 7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a가 7이고 일반항은 ar에 n-1승 그러니까 쭉 써보죠. 근데 이거는 일단 합이니까
합공식부터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의 1의 r의 항의 개수. 그러면 저기다가 대입해서 쭉 써보죠. S6은 1-r분의 7, 1-r의 6승 빼기 1-r의 7, 1-r의 2승. 그 다음에 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7에 1-r의 9승 빼기 1-r의 5승. 자, 이렇게 써놓고 일단 1-r은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다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도 마찬가지로 7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놓고 계산해 보면 분모는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6승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r의 5승 마이너스 r의 9승. 그러면 여기 r의 제곱으로 묶으면 1-r의 4승, 여기는 r의 5승으로 묶으면 1-r의 4승. 이거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면 r의 3승 나옵니다. 근데 r의 3승이 3이란 얘기죠. 결국에 구한 거는 r의 3승이 3이다. 그랬을 때 A7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6승이니까 7 곱하기 r의 3승의 제곱. 그러면 7 곱하기 9 해서 6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 플러스 절대값 x-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절대값 함수의 적분, 절대값 함수 적분하는 방법, 이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가 fx가 0보다 큰 거하고 fx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적분할 때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로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대로 절대값만 없애서 적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값 x-3은 x가 3인 것보다 크냐 작냐 둘로 나누어지니까 1부터 3까지는 x-3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아니죠, 여기가 음수네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y는 3x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음수, 3보다 큰 부분에서는 양수니까.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 3 적분한 거고요. 이거는 3부터 4까지 2x-3 적분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또 그냥 하죠. 그래프 뭐 그림 그려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대로 적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3 더하기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에다가 3 대입한 거 9 마이너스 9 하면 이건 그대로 0이네요. 그러니까 6 플러스 4면 1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자,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3하고 y는 1-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만난다. 그러면 이거 일단 그려놓고 봐야 되는데 y는 루트 x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0부터 출발해서 루트 3 지나고 여기 루트 3 지나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증가하는 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1-x 플러스 k다. 그러면 시작하는 점은 1,k 여기 1, 어느 점 k에서 출발할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k라고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 요 x 앞의 개수가 음수, 루트 앞의 개수가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짚고 넘어가죠. 무리함수에서 시작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 위로 가는 건 루트 앞에도 양수, 루트 안에도 양수. 왼쪽 위로 가는 게 양수, 음수. 이쪽으로 가는 게 음수, 양수. 이쪽으로 가는 게 음수, 음수인 경우. 이 루트 안에는 x 앞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x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위로 가겠죠. 1 플러스 k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k는 위로 올라갈수록 큰 거죠. 물론 이 밑에 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3,0을 지나도 되지만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요 딱 이 y는 루트 x 플러스 3의 요 x좌표 x가 1일 때 그 점을 똑같이 통과하면 됩니다. 1 대입하면 이게 1,2죠. 그러니까 k는 2일 때가 그냥 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 그래프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야 함수가 어떻게 모양이 그려져야 만나는지를 파악해보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 문제 풀 때 항상 생각한 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었죠. 반대로 방향이 당연히 적분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미분해서 가속도가 0인 거 찾아보죠. xt 위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될 겁니다. 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되죠. 자, 이때 이 가속도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t는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t는 3일 때 위치가 40이다. 그러면 위치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x3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27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7 플러스 k. 이 값이 40이 나오려면 요 앞에가 18. 그러면 k는 22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k의 값은 22입니다. 자,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이 있고요.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하고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은 이웃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거는 1에서 이웃한 경우 이웃할 확률을 빼면 되겠죠. 여기서 이게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4는 이게 색칠된 거, 그 다음에 5 까만 거, 그 다음에 6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 2, 3, 4, 4, 5, 6이 모두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7팩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7팩.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외하는 게 이웃한 경우 제외할 겁니다. 요 4번하고 요렇게 생긴 4번이 이웃하는 경우. 자, 이웃하는 경우 문제는 하나로 묶죠. 그러면 4하고 4를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고 그럼 나머지하고 같이 나열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전체 나열하는 경우가 6팩까지. 그 다음에 4하고 4는 숫자는 같지만 공의 색깔이 다르니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1-7팩분의 6팩 곱하기 2팩 하면 1-7분의 2. 얘가 7 곱하기 6팩이죠. 그러니까 7분의 5 해서 P 플러스 Q는 1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 그러니까 양수부터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차수열이네요. 그 다음에 B에는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수니까 이거는 양수음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죠. 대신에 양수하고 음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에는 점점 작아질 건데 언제 음수가 되는지까지에 대한 정보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살펴보죠. 가조건 보면 n은 1부터 5까지 쭉 대입하면, 그러니까 a1부터 a5까지 더한 거 하고 b1부터 b5까지 더한 게 27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 a는 똑같이 양수로 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bn의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양수, 음수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양수고요. 그 다음이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양수. 이 값이 67이다. 자, 그럼 일단 가에서 나를 빼주면 남는 거는 B2하고 B4. 이게 가에서 나를 뺀 겁니다. 다 지워지고 B2하고 B4가 2배씩 나올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B2하고 B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잘 살펴보면 이제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Bn도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결국에 하나가 AR이고 그 다음에 AR의 3승 요게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자연수 A는 자연수고 R은 음의 정수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R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7A니까 얘가 벌써 마이너스 20보다 훨씬 더 커버리죠. 그러니까 A가 자연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R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운 것과 안 씌운 것의 값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A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가 10이 나와야 되겠네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A는 10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2 요 두 가지가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Bn의 공비 Bn의 첫째 항 B1이 10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1이 어디 갔죠? 2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 조건 더 살펴보죠. 자, 다 조건 보면 다는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5까지 하고 더한 거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B1 마이너스 B 위에서 했던 대로 이 값이 81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위에 두 경우 모두 1번, 2번 이 두 경우 모두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0하고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그러면 위에 요 값이 요거 10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A1부터 A5까지 합이 17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값 요거 요 밑에 값은 다 10 절대값 씌우니까 모두 10이라서 얘가 50이 나오죠. 네, 밑에 요 다의 조건도 50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 거 이 절대값을 씌워서 합한 게 3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안 씌운 것과 씌운 것의 차이가 14만큼 납니다. 이게 14만큼 더해졌다는 건 원래 음수 부분이 마이너스 7만큼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 음수가 마이너스 7 여기에선 빠져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차이가 14만큼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좀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될 텐데 여기에서 음수인 부분이 어디서부터 음수일 거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만 음수라고 치면 그리고 두 번째는 A4하고 A5가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맨 마지막만. 그러면 앞에 A1부터 A4까지 더하면 4A 더하기 D는 총 6개 더해죠. 6D. 얘가 앞에 부분이 합이 17 나오려면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A 플러스 3D가 12고요. 그 다음에 A5,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럼 이거 연립해보면 요거 2A 플러스 8D는 마이너스 14.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5D는 빼주면 26 나오겠네요. 그러면 D가 마이너스 5분의 26이니까 정수가 아니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A1부터 A3까지 3A 플러스 1, 2 아니면 3D 한 게 24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A4랑 A5 더한 거 2A 플러스 3하고 4, 7D가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러면 요걸 2A 플러스 2D는 16이라고 보고 빼주면 마이너스 5D가 23이다. 얘도 정수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앞에 두 개가 플러스 24인데 뒤에 세 개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2인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봐야 될 거는 아까 두 번째 경우죠.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2였던 경우.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위에서 그 주어진 값들을 구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B1부터 B1은 2였고요. 아, 여기가 A가 아니라 B1이라고 써야 되겠죠. 헷갈리니까 얘가 B1이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4, 8하고 마이너스 16, 3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음수 양수 값으로 더하면 이만큼이 10 마이너스 20 그렇게 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로 더한 게 22? 2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가 조건에 대입해 보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먼저 했던 거 말고 이거 10이 아니라 2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0도 성립하지 않는 거였죠. 자, 그러면 A1부터 A5까지가 22에서 27에서 22를 빼면 이게 5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 자, 이 절대값 씌워서 더한 값은 여기도 절대값 씌워서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하니까 10, 20에 62죠. 자, 그러면 이게 다 조건에서 아랫부분, 다 조건의 아랫부분, 요 부분이 이게 62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다 조건 여기 있네요. 여기가 62. 그럼 이제 절대값 씌워서 더한 게 얘가 19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14가 되어 있으니까, 음수인 부분은 7만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선 마이너스 7, 여기선 플러스 7이 됐으니까, 차이가 14만큼 난 거죠. 자, 그럼 아까 했던 방식하고 마찬가지로 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경우는 A5만 마이너스 7인 경우. 그러면 A5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건 A1부터 A4까지 더한 게 1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더한 값이 4A 플러스 6D가 될 거고 얘가 12. 그 다음에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배하면 4A 플러스 16D가 마이너스 28이고요. 그다음 빼주면 마이너스 10D가 40이다. 그럼 D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넘어가면 9 되죠. 9. 자, 이렇게 되면 성립한다고 했는데 한번 대입해보죠. 첫째 항이 9. 그럼 두 번째 항은 5. 그러면 4.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A5만 음수라고 했는데 A4도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A4하고 A5가 두 가지가 A4 플러스 A5가 마이너스 7인 경우, 그럼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12가 나와야 되죠. 식으로 써보면 2A 플러스 3, 7D가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3A 플러스 1, 2 하면 3D가 12.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D가 일단 4인 거고 여기다 2배 하죠. 그러면 2A 플러스 2D가 8. 맨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5D는 마이너스 15.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7 되죠. 이 경우에 써보면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요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졌네요. 첫째 항은 공비. 일단 AN은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BN은 첫째 항 B라고 쓸까요? B는 2고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이제 A7과 B7의 값이 결국에 구하는 값이었으니까 A7은 A 플러스 그러면 7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B7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승. 그러면 얘가 64니까 128 해서 둘을 더한 값은 117이 나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fx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참수 gx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가조건 보면 원점에서의 접선하고 2,0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fx가 원점에서 x축과 접하고 gx가 x는 2에서 x축과 접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일단 fx부터 살펴보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냥 쭉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하다가 0을 찍고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대극소를 가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접선이 x축이 되려면 첫 번째 그림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되려면 여기 딱 0이 되는 부분에서 x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갖는 경우에는 극대에서 원점을 지나는 경우 그 다음에 극소에서 원점을 지나는 경우 또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gx는 어차피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2,0에서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저것만 보고 gx의 그냥 정확한 식이 나옵니다.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fx부터 살펴보죠. 다음에 나조건 보면 이제 2,0에서 곡선 fx의 그은 접선이 두 개다. 그러면 일단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일단 세 번째 거 이쪽에 이렇게 2,0이 있겠죠. 근데 2,0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접선이 3개 나옵니다. 이쪽으로 하나, 이 위로 하나, 그리고 3차함수니까 요 위쪽으로 하나. 그러니까 얘는 제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모양도 2가 요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접선은 요 x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딱 2,0이 fx가 만날 때 그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위로 하나 나올 거니까 3개.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모양이라면 fx가 2,0을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양이라면 2,0이 0이 있을 때 어디에 있건 간에 x축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에서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양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에서 x절편이 2이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해서 조건을 좁혀주는 게 fx하고 g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근데 gx는 애초에 정확히 주어지기를 2,에서 접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2,에서 두 번째 그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 그럼 만나는 점이 반드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조건이 제외가 되고 남는 건 첫 번째 조건이 하나 남는 거죠. 요 fgx가 이렇게 2,0이 접하고 이 밑에 가면 하나 만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해보면 fx는 원점에서 0을 찍고 쭉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gx는 접하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0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나오죠. 여기하고 2를 지나고 이렇게 생긴 게 gx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gx보다 kx-2가 크고 fx보다 작다. 그런데 이 y는 kx-2의 그래프를 보면 특징은 0,-2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0,-2점 찍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보다 큰 부분에서 함수 사이에 지나가야 된다. gx하고 fx 사이를 지나가려면 최소값은 gx에 접할 때, 그 다음에 최대값은 fx에 접할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이 알파, 최소값이 베타인가요? 자, 그러면 일단 구해봅시다. 이 함수식 fx는 0 찍고 올라가는데 원점 지나고 최고차항 1이니까 x 세제곱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베타부터 구해보죠. 베타는 일단 gx에서 접선의 방정식, 일단 gx부터 구하고 시작합시다.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t, gt라고 놓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는 접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기울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게 0,-2를 지나야 되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됩니다. 2t제곱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 t제곱 날아가고 2 나오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밑에서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요 앞에서 지날 거니까 t는 0보다 클 거고 t가 루트 2다. 그러면 베타 기울기는 그냥 여기 접선의 기울기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4-2 루트 2가 베타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알파 구해보죠. 알파는 fx에서 접선의 요 접점을 p, fp라고 하고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미분하면 3p 제곱에 x-p 플러스 p 세제곱, 이가 0,-2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p 세제곱 될 거고 p는 1이죠. 자, p가 1이니까 1,1을 지날 거고 기울기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알파는 3입니다. 자, 알파하고 베타가 다 나왔습니다.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 그럼 3에서 4-2 루트 2를 빼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4-2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의 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5가 나오겠네요.